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9-5 남축 INTL 호주 뉴질랜드. 호주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파포스트 침투 루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득점 기대값을 높일 수 있다. 맥칼페와 오닐의 제공권 활용, 게리아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맞물리면 뉴질랜드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뉴질랜드는 제공권 열세와 세트피스 수비 조직의 허술함으로 인해 위기 노출이 잦을 수밖에 없다. 결국 높이와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앞선 호주가 경기 흐름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호주는 코너킥과 프리킥 루트에서 제공권 장악이 확실하다. 뉴질랜드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게리아의 크로스와 오닐의 제공권이 맞물리면 득점 기대값이 높다. 결국 세트피스 전개와 제공권 우위에서 앞선 팀은 호주라는 점이다. 9-5 남축 INTL 인도네시아 대만.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가 혼혈 귀화 선수들의 피지컬 우세를 앞세워 세트피스와 제공권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테르하르 로메니를 중심으로 전방에서의 압박과 공중전 장악이 이어지고 페르디난드의 돌파가 가세하면서 공격 루트가 다변화된다. 반면 대만은 강태원의 헌신적인 움직임과 에스타마의 전개 능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피지컬 밸런스 부족으로 인해 세컨드 볼과 높이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네시아의 힘과 제공권 장악력이 누적되며 경기 후반부에는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만이 반전을 노리기엔 전술적 카드와 체력적 대응 모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인도네시아는 혼혈 귀화 자원들을 앞세운 피지컬 우위를 갖추고 있다. 세트피스와 제공권에서 대만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강태원은 화성FC 소속으로 상징성이 크지만 대만 대표팀 전체의 피지컬 한계는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가 피지컬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9-6 남축 INTL 루마니아 캐나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뚜렷한 공격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가진다. 루마니아는 미하일라의 돌파와 타타세의 제공권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슈팅 정확도와 마무리 부족이 득점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는 데이비드와 샤펠버그의 개인 기량이 위협적일 수 있으나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단조로운 전개에 그칠 위험이 크다. 그리고 두 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막히면 새로운 루트를 찾지 못하고 공격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득점력 부재가 겹치며 양팀 모두 골망을 흔들지 못하고 끝날 확률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도 무득점에 가까운 답답한 경기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루마니아는 측면 돌파는 살아있지만 전방 마무리 부족이 뚜렷하다. 캐나다는 전개 속도와 전술 완성도가 떨어져 공격 효율이 낮다. 두 팀 모두 플랜 B 부재로 득점력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허심만 난무하는 공방 속에서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9-6 월드컵 예선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지나치게 단조로운 전술 구조로 인해 긴 시간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아이슬란드는 구두연센을 향한 롱볼과 포스트 플레이로만 공격을 풀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아제르바이잔 역시 누리 F-M 랠리의 단일 루트에만 의존해 창의적 전개가 부족하다. 양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해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오히려 수월하다. 후반 교체 자원들 또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답답한 전개가 90분 내내 반복되며 승부의 균형을 깨지 못한 채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이슬란드는 구두연센 중심의 롱볼 공격 외에 다른 루트가 없다. 아제르바이잔은 누리 F-M 랠리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교체 카드도 한계가 뚜렷하다. 결론적으로 단조로운 전술 구조와 플랜 B 부재로 인해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9-6 월드컵 예선전 몰도바 이스라엘.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흔들린 몰도바와 공격 전개가 날카로운 이스라엘의 맞대결이다. 몰도바는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킬 패스와 슈팅 기회를 허용하는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간델만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바다와 페레체의 조율로 공격 효율성이 높아진다. 몰도바가 홈에서 버티려 해도 수비 뒷공간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의 압박과 속도전을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앞서는 이스라엘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몰도바는 중앙과 측면 수비 간격이 무너지며 하프 스페이스 노출이 심각하다. 이스라엘은 간델만의 침투와 아바다의 돌파로 다채로운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 페레치의 활동량과 전환 속도가 몰도바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든다. 결국 수비 조직의 붕괴와 공격 루트의 차이를 감안하면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다. 9-6 월드컵 예선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이 경기는 이미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부터 균형이 무너져 있다. 이탈리아는 점유율과 압박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특히 코너킥 패턴을 통한 헤더 공격은 에스토니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열세와 세트피스 불안이 겹치며 공격 전환조차 매끄럽게 이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스토니아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탈리아는 다양한 루트로 기회를 창출하며 스코어 격차를 벌려갈 것이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이탈리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레테기의 제공권과 라스파도리의 침투가 박스 안을 흔드는 핵심 무기다. 토날리의 세밀한 킥과 코너킥 패턴은 에스토니아 수비를 붕괴시킬 요소다. 에스토니아는 역습 외에 뾰족한 플랜이 없고 세트피스 수비가 취약하다. 결국 피지컬 세트피스 점유율 모두에서 우위에 선 이탈리아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9-6 월드컵 예선전 그리스 벨라루스. 이 경기는 홈 강세와 공격 효율성에서 뚜렷하게 앞서는 그리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오아니디스가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펠카스와 파카세타스가 이를 마무리하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완성할 수 있다. 반면 벨라루스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후반부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을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 국제무대 데이터에서도 홈원정 성적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심리적으로도 원정팀이 불리하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한 수위인 그리스가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차이 역시 홈팀 그리스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배팅 핵심 포인트. 그리스는 홈 강세와 파카세타스의 결정적 마무리가 살아있다. 벨라루스는 원정에서 전개가 단조롭고 수비 집중력이 쉽게 무너진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흐름 모두 그리스 쪽으로 기운다. 결국 홈에서 강세를 이어가는 그리스가 안정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6 월드컵 예선전 몬테네그로 체코.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이 그대로 경기 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체코가 3백으로 나서면 윙백이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몬테네그로는 포백 기반에서 측면 윙어와 풀백이 동시에 가담해 수적 우위를 만든다. 이 우위는 단순히 크로스 기회로만 이어지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슈팅 찬스로 직결될 수 있다. 반면 체코는 슈크의 결정력에 기대야 하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많아 측면 주도권을 잃을 경우 답답한 전개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몬테네그로가 공격적으로 더 다양한 옵션을 가져가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몬테네그로는 측면 풀백 윙어 조합으로 수적 우위를 확실히 가져간다. 체코는 3백 구조상 하프 스페이스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오스마이치와 라둘로비치의 연계가 체코 수비를 흔들 핵심 무기다. 결국 측면에서 주도권을 틀어질 수 있는 몬테네그로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9-6 월드컵 예선전 슬로베니아, 스웨덴. 이 경기는 체력과 활동량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슬로베니아는 홈 이점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웨덴은 장거리 원정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평소의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원에서 로브리치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스웨덴의 빌드업이 끊기며 역습 기회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슬로베니아의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위협이 더해지면 경기 후반에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체력과 집중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일 슬로베니아가 유리한 흐름을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슬로베니아는 홈 이점과 압박 강도를 앞세워 중원 주도권을 장악한다. 스웨덴은 장거리 원정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활동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경기 후반 체력 격차가 드러나며 승부의 균형이 슬로베니아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체력 우위와 홈 경기 집중력을 바탕으로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 9-6 월드컵 예선전 페로제도, 크로아티아.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페로제도가 홈에서 수비 블록을 낮추고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반대로 크로아티아는 세트피스 상황마다 다양한 전술 패턴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페리시치와 크라마리치가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페로제도가 초반에는 의지를 보이더라도 체력 부담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후반부에는 크로아티아의 공격 물량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경기 전체 주도권은 크로아티아가 쥐고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크로아티아는 세트피스 패턴을 다양하게 활용해 득점 루트를 확장할 수 있다. 페로제도는 압박과 세컨드볼 처리에서 불안이 커 장시간 버티기 어렵다. 부디미르 페리시치 크라마리치의 조합은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드는 공격 카드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팀은 크로아티아라는 점이다. 9-6 월드컵 예선전 우크라이나 프랑스. 이 경기는 프랑스의 전술적 디테일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튀랑과 셰르키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연계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며 우크라이나 수비가 이를 따라가기엔 부담이 크다. 특히 원투 패스 패턴과 시선 교란 무브먼트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부수는데 최적화돼 있어 우크라이나 최종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높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카바예프와 주부코프를 앞세워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과 공간 커버에서 흔들리면 경기 주도권을 되찾기가 어렵다. 결국 프랑스의 패턴 플레이가 누적되며 경기 전체 흐름은 프랑스 쪽으로 크게 기울 전망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튀랑 셰르키의 연계 플레이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핵심 무기다. 프랑스는 2대1 원투 패스와 시선 교란 무브먼트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뜨린다. 우크라이나는 제공권은 갖췄지만 기동력에서 밀리며 반복적인 압박에 흔들린다. 결국 경기 디테일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서는 프랑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9-6 월드컵 예선전 스위스 코소보. 이 경기는 스위스가 샤카를 중심으로 한 박스-투박스 운영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샤카가 후방과 전방을 연결하며 템포를 조율하면 엠볼로와 은도에의 공격 옵션이 동시에 살아난다. 반면 코소보는 박스-투박스 전술에 유난히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라인 간격이 무너지면 엠볼로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줄 수 있다. 특히 코소보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연속적인 압박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실점이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스위스의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적 상성과 안정적인 빌드업에서 앞서는 스위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스위스는 샤카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엠볼로의 피지컬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위력적이다. 코소보는 중앙 간격 유지와 전환 대응에서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전술적 상성과 운영 능력 모두 스위스 쪽으로 기울어 있다. 결국 박스투박스 운영의 우위를 바탕으로 스위스가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9-6 월드컵 예선전 덴마크 스코틀랜드. 덴마크는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점유율 지배 전술을 통해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볼이 위치한 지역마다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방식은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4-4-2의 단순 구조 탓에 중원에서 밀릴 수 있으며 길모어의 전개도 덴마크의 압박에 차단될 위험이 크다. 결국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과 볼 점유율 주도권에서 앞서는 덴마크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전방 마무리에서 세밀함을 놓친다면 흐름이 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두고 본다면 체력 전술 심리까지 모두 앞서는 덴마크가 결국 판을 주도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덴마크는 에릭센을 중심으로 볼 주변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점유율을 지배한다. 스코틀랜드는 4-4-2의 구조적 한계로 중원에서 밀릴 수 있다. 덴마크는 점유율 기반 전술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결국 점유율과 전술적 균형에서 앞서는 덴마크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9-6 월드컵 예선전 버뮤다 자메이카.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도다. 버뮤다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장시간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체력 소모와 압박 강도를 감안하면 후반부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메이카는 그레이의 측면 돌파와 브라울 러셀의 중원 장악을 기반으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자메이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체력 우위를 앞세워 경기 후반에도 흐름을 잃지 않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력 차이와 측면 파괴력에서 앞서는 자메이카가 경기 전체를 주도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그레이는 측면 돌파와 스피드로 수비를 붕괴시키는 핵심 자원. 버뮤다는 장시간 수비 집중을 유지하기 어려워 후반 실점 위험이 크다. 자메이카는 체력과 전력 모두 우위를 점하며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든다. 결국 전력 차이와 전술적 상성에서 앞서는 팀은 자메이카라는 점이다. 9-6 월드컵 예선전 트리니다드 토바고 퀴라소. 이 경기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 퀴라소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가르시아와 몰리노가 전방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 퀴라소의 수비는 뒷공간 커버에서 버거운 장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램퍼사드가 중원에서 압박을 주도하며 볼을 탈취하면 역습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반면 퀴라소는 로카디아 중심의 전개가 단조롭고 마가렛이 고립될 경우 공격 루트가 막히면서 답답한 흐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퀴라소의 수비 전환이 느린 만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실리적인 운영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적 응집력과 빠른 역습 효율성에서 앞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가르시아와 몰리노의 속도를 활용한 후역습에 특화된 팀. 램퍼사드의 압박과 전환이 빠른 역습 효율을 극대화한다. 퀴라소는 전개 단조로움과 수비 전환의 느림으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결국 실리적인 운영과 빠른 전환에서 앞서는 팀은 트리니다드 토바고다. 9-6 월드컵 예선전 IT 온두라스. 이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 이미 기울어진 저울이다. 온두라스는 더 많은 숫자를 중앙에 배치해 점유율을 통제하고 경기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IT는 빠른 측면 돌파로 균형을 깨려 하겠지만 전술적 짜임새가 부족해 온두라스의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IT는 점유율 열세가 누적되며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것이고 온두라스는 안정적인 전개로 기회를 늘려갈 전망이다. 결국 경기 흐름은 온두라스가 가져가고 IT는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양상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온두라스는 중앙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활용해 점유율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쿠이오토의 제공권과 연계는 온두라스 공격 루트의 핵심 무기다. IT는 개인 돌파는 있지만 전술적 완성도가 낮아 압박에서 쉽게 무너진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을 제압한 온두라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9-6 월드컵 예선전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이 경기는 구조적 허점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니카라과는 최종 수비와 3선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태평양처럼 벌어져 상대에게 결정적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다. 코스타리카는 아길레라 자모라가 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격 전개를 주도할 수 있고 마르티네즈의 스피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니카라과가 초반에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가져가더라도 간격 관리가 무너지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흐름은 코스타리카의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니카라과는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져 실점 빌미를 제공한다. 코스타리카는 아길레라, 자모라의 침투와 마르티네즈의 스피드를 무기로 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타리카가 더욱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공간 활용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선 코스타리카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